안녕하십니까? 예, 내일이 추석이죠. 네. 추석 연휴 기간인데 저희가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 일본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일본 그 언론들이 어떤 기사들을 썼는지, 또 아베 그 강경 내박 반환파로 구성된 아베 내각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오늘 추석이라 제가 이렇게 까까옷을 입고 나와서 다시 한번 추석 인사드리고, 예. 일본 전문가 홍승규 선생, 예. 오늘 그 좀 분석 좀 많이 하셨는지 인사 좀 하십시오. 추석 인사 좀. 예. 하여튼 즐거운 추석 되시고요. 오늘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도 요즘 일본과의 문제 때문에 편안한 추석길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은 이게 썩 편안한 추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상황이. 어쨌든 더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이런 말도 있듯이 하여튼 편안하고 즐거운 추석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일본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일본 그 연구가 홍성규 선생. 예. 오늘 제가 궁금한 거는 국내 언론들이 이거 보도도 안 했는데 일본의 그 언론들이 보는 시각이 지금 우리나라 자유한국당 주장과 똑같다. 예. 그리고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예. 자신들한테 불리하다. 예. 이래서 더 강경 내각을 꾸렸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번 네. 내각에 고노가 관방장관으로 오는 이런 휘전문 인사 같기도 한데,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관방장 장관. 그래서 이번 내각 이따 분석해드리겠는데 전부 한국을 비난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신사참배 공물을 바치고 이런 자들로 구성됐다. 정말 우려스럽다. 정말 한일전은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이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이제 했으니까 네. 일본 쪽에 눈을 돌려서 일본과 그 아베를 규탄하는 이런 집회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일본 언론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먼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여튼 놀랄 일입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네. 한국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건 제가 제 평생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요즘 아마 자기네 관방장관이나 이런 사람 이름은 몰라도 대한민국 조국의 법무장관 이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정치에 무관심, 50%는 정치에 무관심하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어요. 말로는.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자신의 의견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한 80%는 거의 우경화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말 잘 듣는 양으로 이렇게 길들인 국민들이었기 때문에 거의 일본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다 여론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한 일본 국민의 80%는 정말 한국에 대해서 요즘 뭔 일이 있는 거냐 이렇게 좀 의아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다만 이제 그야말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은 일부 층에서는 관심이 없겠죠. 그리고 들으면 약간 모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특히 제가 좀 겁나게 생각하는 부분은 40, 50대는 거의 강력하게 지금 아베 정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일본에서 똑같이 조국이 법무부 장관 되면 우리가 불리하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 되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될 거다. 이렇게 똑같이 조선일보나 자유한국당 토착 외구들의 주장과 똑같이 그런 논조의 기사들이 수도 없이 지금 쓰고 있고, 왜 조국이 법무부 장관 되는 거 그렇게 일본에서 토착 외구와 똑같이 반대했는지 그 연관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 경제 조치 단행했을 때 일본 애들이 한 얘기가 뭐였냐면 금방 굴복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굉장히 이게 장기화되는 걸로 이제 마음을 굳혔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게 말씀드렸듯이 일본 애들은 쉽게 안 바꿉니다. 그러면 일본 애들이
변해 이 사태가 바뀌는데 일본 애들이 바뀌었냐? 안 바뀝니다. 그럼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친일 정권, 옛날에 박근혜나 뭐 이런 소위 말해서 토착외구들과 같이 연계된 그런 정권이 들어서야 되는데 지금의 정권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혐한을 일으켜서 엄청나게 지금 그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법무장관이 이렇게 됐을 때 한국에서 소위 말해서 그 조중동 있지 않습니까? 그 논조를 똑같습니다. 지금 그 일본 방송들 이렇게 그 일본 사람들 그 나오는 이제 방송을 쭉 봐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그 일본에 계신 분들 그 여러 가지 유튜브 올리는 방송 보시면요. 정말 다 저랑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제가 일본은 우리나라의 네이버 같은 게 일본은 야후 재팬입니다. 야후를 그 대표적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그 기사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조국 법무장관 임명되기 전에도요. 엄청나게 똑같습니다. 논조가 자유한국당에서 그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서 뭐 수사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똑같은 논조로 계속 예? 그래서 일본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담아내기 법무상이라 까면 깔수록 여러 가지 뭐 그 부조리가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예? 담아내기 양파 껍질 까듯이 나온 까면은 막 예? 부패상이 드러난다는 의미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쨌든 제가 그래서 얼마 정도 올라는 어저께 저녁 때 한번 봤더니 어저께 저녁 때는 야후에 있잖아요. 조국에서 얘네들은 법무장관을 호쇼라고 합니다. 호쇼. 그러니까 법상. 그래서 딱 쳐보면은 총 342건이었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제 하루 건입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아니죠. 하루 건이 아니고 네. 관련 기사로 이렇게 딱 쳤을 때 올라왔는데 오늘 아침에 조짜만 딱 치니까 1000건이 넘어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하여튼 어저께 내각을 개조라고 하는데 얘네들 말로는 어쨌든 새로운 내각이 이제 출발하면서 그 관련 기사 더 많아졌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대립구면은 굉장히 장기화된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게 어떻게 끝날지 제가 처음에 우리 초심 선생님하고 일본에 대한 뉴스를 얘기할 때 그러면 아베 출구가 뭐냐고 얘기했을 때 결국 개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헌과 결국은 단교될지도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길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일본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일본이 그러면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까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정부를 친일 정권으로 만들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논조랑 똑같은 게 뭐냐면 조국 법무장관의 부패가 많은 인간인데 이런 사람을 지금 강행해서 법무장관을 세웠으니 결국은 탄핵당해가지고 물러날 거다. 이런 논조를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런 논조가 뭐 기사뿐만이 아니고 유튜버 중에서도 이제 그런 유튜브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일본어 한번 이렇게 조국해가지고 일본 거 한번 쳐서 그 내용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들어가서 봐도 논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나경원이라든지 황교안이 얘기하는 그 논조랑 똑같아요. 혹시 황교안이나 나경원이 일본 신문 보고 와서 그 대책위 원내대표회의에서 발언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아침 저녁에 서로 일본 신문 쭉 보고 그걸 메모해가지고 와서 발언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아니고 서로 연결하면서 이렇게 까자고 서로 토의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얘네들은 완전히 그야말로 서로 마음이 이신전심 상태인지 하여튼 토착이고 분명합니다. 이게 걔네들하고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이 조국 법무장관이 이제 내정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두려움과 함께 앞으로 이 일본과 이 한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없다고 얘네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치지 않은데 그렇다고 자기들이 물러날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은 그래서 요번에 내가 개편하면서 부르짖은 게 또 아베는 얘기한 게 뭡니까? 결국 개헌이에요. 개헌. 결국 그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대표적인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요즘 그 위에 이게 지금 그 기사들 올라와 있는 건데 예, 이게 이 중에 대충 어떤 기사인가요? 이런 그 많이 올라온 기사들이. 이게 논지가 있잖아요. 제가 네. 이제 그 야후에 들어가서 조선일보하고 같은 논조. 거의 논지 똑같아요. 그럼 조선일보하고 일본 언론하고는 서로 통하네. 통한다가 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 지금 그 조국 후보에 대해 조국 후보가 아니고 조국 후보 자신은 너무나 깨끗하니까 그 아들 딸과 철을 지금 철을 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막 꼬집어가지고 그것도 제가 볼 때 거의 다 가짜인데.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우리나라 연자제 폐지된 데가 언젠데 말이야. 자기네 군사정권 때 전두환 때 그 연자제를 폐지했어요. 지금 얘네들이 지금 조국 후보 털 거 없으니까 그 가족들 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족들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깨끗하잖아요. 이게 일본 언론이 가족들을 많이 털었어요. 안 그렇죠. 네? 일본은 말이죠. 옛날은 그래도 다나카 옛날에 그 다나카 수상 있었잖아요. 네. 다나카 갖고 네. 얘가 그 로키도 사건에서 부패해가지고 쫓겨났는데 네. 그 다음에 뭐 리크루트 사건 뭐 이래가지고 걔네들이 부정부패를 해서 수상이 쫓겨났는데 지금 아베는 부정을 저질렀는데 그거에 대한 그 뭐 조사들 이런 것도 아주 흠해서 이게 그 거의 덮여버렸어요. 아베 가족들은 다 깨끗한가요? 아니죠. 그 한번 부인으로 아베 가족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조국에 대해서 그렇게 양파라고 하는데 예, 예. 일본이 아베에 대해서 그 가족들에 대해서 저렇게 보도한 게 있어요? 있었죠. 잠깐 네, 나왔다가 잠깐 나왔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미 그 수상직에서 물러났어야 되죠. 네. 근데 덮였어요. 왜냐하면 아베 가족은 어떤 비리가 있나요? 좀 한번 낱낱이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거 지금 제가 말씀하시니까 그 아베 와이프가 저기잖아요. 그 유치원. 그 유치원 비리가 있어요. 거기서 뭐 돈을 받았든가 하여튼 그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 아베 마누라가. 네, 마누라가. 근데 아베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원래 못 낀 놈이 이렇게 큰 소리 친다고. 예? 자기가 만약 자기 와이프가 그런 부정을 저질렀으면 자기가 수상직을 내놓고 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단칼에 그냥 덮어버렸어요. 이렇게 딱 잘라버렸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우리나라 같으면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태 같으면 엄청나게 조사해가지고 결국 나갔죠. 근데 그걸 다 덮었어요. 그래서 그 일본 방송도 보면은 그러니까 의식 있는 학자들이죠. 네. 한국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민도가 높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호합니다. 자기네들은 이렇게 못 가거든요. 정부 관료들. 그래서 스스로 이런 말들을 해요. 자기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에 이게 순응하는 조직이 순응하는 민족성 이게 돼가지고 지금 너무 스스로도 우경화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여튼 오늘 중요한 거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데 대해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불만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된다. 과거 이명박근혜 같이 친일 정권 아베가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즉시 시행하는 정권이 아니라 또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탄핵될 거다. 예. 아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시킬 거다. 이런 논조라는 거죠.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토착 외교들이 주장하는 거고 똑같다. 이거 여러분들 아시고요. 아무튼 이 추석 명절에 이렇게 와서 시청해 주시는 분께 다시 한번 추석 인사 드리고요. 즐겁고 행복한 추석 맞으시고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 일본하고 한번 싸워볼 각오를 좀 다지는 그런 각오해야 시간이고 돼요. 예. 친척들 만나시면은 이런 상황이다. 그걸 알려드리라고 일본의 정치인들이나 일본 언론들이 대한민국의 조국 장관을 임명했을 때 조선일보나 자한당과 똑같은 주장을 했다. 내정 간섭이나 거의 같죠. 뭐 지네들이 이런 짓을 하고 예. 지금 황견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알고 있는 황계 일본이 불리는 천황의 그 개들이 지배하는 나라다 이렇게 비하하고 있다. 그 부분 아시고 그러면 조국 장관이 이제 임명이 됐잖아요. 임명된 후에 일본 기사들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는 이거를 그 경찰에서, 그러니까 검찰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대립 구조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 자기들도 아는지 제가 요 유튜브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기 대통령이 되는 걸 가장 두려워해요. 어차피 지금 그래요? 예. 조국이 반일파라고 보는 뭐죠? 저 완전히 친일파가 아니고 친일파가 아니고 반일파가 아니고 공정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 조국이 다음 대통령 되는 걸 두려워하죠. 지금 그걸 아주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이거 뭐 국내에서 그런 얘기 안 는데 그렇죠. 일본 놈들이 더 무서워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 놈들이 무서우면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심님께서는 그게 이제 반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일본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민족주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우리 독립운동했었던 분이 다 민족주의자들 아닙니까? 민족주의자는 내가 극우고 민족주의자입니다. 예. 근데 조국 법무부 장관도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생각을 해서 조국 장관도 민족주의자 성향이 좀 있고 독립정신이나 이런 거 기리는데 민족주의자가 뭐냐? 어떤 국가의 영토, 법을 잘 지키고 어떤 독립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자유한국당이나 특히나 이런 그 사람들 보면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조국이 민족주의자라 다음 대통령이 될까봐 미리 잘리려고 했다 이렇게 발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대통령 우리는 대통령제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내각 책임제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945년도 얘네들 패망하면서 그 천황을 그냥 형식적인 천황으로 남겨두고 실권은 내각이 갖는 그 정치적 실권은 그런 제도를 유지했지만 미국 애들이 잘못한 게 천황제를 없애지 않고 그 전범과 천황을 그대로 살려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일본 애들이 그 전범들이 지금 그러니까 제가 731 부대 얘기됐는데 그런 그 전범들이 일본 전국에 퍼져가지고 지금의 보수 세력을 형성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자손이 계속해서 지금 기득권층을 일본은 기득권층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번에도 말씀드렸 노 아베가 아니고 노 재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아베는 그냥 소위 말해서 얘네들이 얘기하는 닷대마와 혼내, 그러니까 겉심과 본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본심을 숨겨왔던 그런 구조를 쭉 지탱해 오다가 지금 경제 구조가 추락하면서 한국이 올라오니까 이제 자기들의 본심을 닷대마야 앞으로 이제 닷대마야로 내놓은 거예요. 겉심으로. 그래서 지금 이게 난리가 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을 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은 시작됐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한국이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을 추월해서 가게 되면은 너무 위험한 존재가 돼 있고 그래서 여태까지는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박근혜라든 이런 소위 말해서 토차 위그들 자기들하고 친일파들과의 형성된 관계 쭉 되어서 이렇게 고분고분 말 듣는 정부였으면 참 좋았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민족주의 세력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외에 그 정부 관료들 보면 다 그런 친일이 아닌 민족주의 세력이 딱 자리 잡으면서 해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과 이제 소위 말해서 소외되는 일본. 걔네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본이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이런 과거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그 토대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결국은 고립된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스스로도. 자기들 논리가 반성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자기들의 국력이 엄청나게 미국만큼 세져가지고 아주 강대국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계속 약화돼가지고 이제 미국보다 아니 중국보다도 이제 더 떨어졌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얘네들이 가장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더욱더 이 우경화돼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 발악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태에서 제가 이제 요거 유튜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방송. 제가 유튜브 방송 여러 개 정말 혐한 방송 같은 그런 방송이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거보다도
제가 요거 하나 올린 거는 뭐냐면 그 중에서 그래도 어떤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그 방송을 이렇게 찾아서 봤어요. 그래도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그 논지의 그 결론을 딱 보면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차피 5년 가는 거는 이미 그 속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말은 그 기사의 논조는 탄핵돼서 물러날 거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스스로 이게 논조를 이렇게 쭉 들어오면은 앞으로 5년 그러니까 계속 지속되고 그 다음 정권이 조국 같은 민족주의자가 됐을 경우에 정말 참담한 결과를 빚을 거니까 가장 두려운 상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막 조국 까가지고 그야말로 진짜 많이 집단의식이잖아요. 일본 애들이. 그냥 개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지금 그 자한당의 논리, 부정부패 뭐 해가지고 그냥 몰락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거예요. 예. 이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깁니다. 한 45분 정도 되는데 제가 이거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중간중간에 요거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뭐냐면 뭐라고 되냐면 이게 최측근이라고 해요. 최측근의 의혹. 문 대통령.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우리 법무부 장관 임명은 어떻게 될 거냐, 왜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일본 우익이지만 어쨌든 자기의 일본 사람들의 논리로 계속 얘기하고 있고, 옆에 있는 분이 그래도 이분은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그 대학 교수고, 이분도 그래도 계속 그 한국의 입장에서 이제 나름 논지를 펴서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뭐랄까 말도 안 되는 논리 갖고 계속해서 이제 반박하는 논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조국 장관 개인은 너무 그 자체가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서도 그래요? 일본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 자체는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털 게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나 그 자식을 이제 봤을 때 자식의 딸이 부정입학, 그 다음에 아들은 병역 도피 해서 이거 우리 병역 도피 얘기는 국내에서는 안 했는데 일본 놈들은 왜 저렇게 우리를 조국을 저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병역 기피까지 써가지고 방송했다. 왜 아들 병역 지금 기피. 군대 대학교 다니니까 다들 대학 마치고 가잖아요. 예. 중간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병역 도피라고 노골적으로 저렇게 썼단 말이에요. 흉악한 놈들이네, 저놈들이. 그러니까 하여튼 근거 없는 조선일보보다 더네, 저놈들이. 거의 똑같으니까. 여러분 아십시오. 조선일보가 일본 방송 보고 베껴오는데 일본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어쨌든 제가 보면은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이 조국 그 법무장관이 민정수석했을 때 이 민정수석의 역할이 뭐였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가 몰랐던 얘기까지 막 할 정도로 굉장히 자세히 방송하고 있어요. 그것도 장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 정보들은 이제 일본 간첩들 많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일본 간첩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 명단 공개를 할 건데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할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 정보를 뺏어 주나 보죠. 국내 어떤 중요 요직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어떤 행정부의 무슨 국장들, 일본 유학파들이 매수된 사람이 많은 건 확실하잖아요. 확실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이름 우리가 공개해서 일본 간첩을 체포도 해볼 거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고 체포라는 걸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행범은 일반 시민도 체포해서 경찰에 넘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용훈이나 뭐 이런 간첩들 만나면은 체포할 생각이고. 그래서 그 간첩들이 빼준 정보를 가지고 저렇게 국내 언론보다도 더 아주 그냥 밀도 있고 아주 상세하게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게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제가 한국 방송에서 이렇게 어떤 토론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유한국당 사람하고 또 우리 민주당 사람이 이렇게 양측에 나와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토론장보다 더 조밀조밀하고 상세하게 보도를 합니다. 제가 이거 들으면 계속 한번 해보세요. 예, 아주 설명도 좀 해주세요. 뭐라고 했는지. 제가 이게
저작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 그러니까요. 어쨌든 제가 이걸 길게 못 드렸어요. 저작권은 서울의 소리가 책임질 부분이니까 그냥 쓰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거를 다 뭐 소리도 중요한 대목만 그래서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일부분 들어도 모르니까 일본말 모르면. 그래서 이게 보면은요, 이게 뭐라고 되냐면 한국의 조국에 대한 그 조국에 대한 그 SNS에 의하면은 한국의 화이트국 그러니까 저 요번에 그 화이트국에서 제외했잖아요. 제외.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조국 씨가 뭐라 그랬냐면 한국의 주권을 모욕하고 자유무역을 훼손했다. 그다음에 일본 정부에 반대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일본의 조치는 공가에는 니혼의 조치.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의 조치는 과거 일본이 한국 국민에게 그 남긴 상처가 뭔가에 대한 거 전혀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반박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이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그 화이트국에서 제외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조국 씨의 반응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 논지가 뭐냐면 이 정도로 굉장히 그 민족주의자라는 거죠. 민족주의자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우리 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강국 지배는 불법성이고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가? 이거 전부가 그 사안의 근거인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입장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강경파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일본에 대한 어떤 그 굉장히 반일적이고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강경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다음 차기 대통령이 되면은 일본 망한다. 일본과의 관계는 뭐 평행선 달릴 거라 이런 얘기 하죠. 그래. 거기 더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계속 보면은요.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요거 내가 보여드려야죠. 그 지금 요거를 좀 보여야 되는데 지금의 요렇게 얘기를 해요. 문 대통령의 그 정부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강경파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외무부 장관, 강경화 외무장관. 그다음에 지금 요번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강경파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수사를 막 하고 이번에 그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되는 걸 반대하는 투로 이번에 수사를 진행했다. 이런 얘기까지 진짜 합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그 정부는 이렇고 그 다음에 대통령 측 얘네 대통령 부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 측에는 내각에 지금 강경파라는 중에서 저 조국 그 법무부 장관 얘기하면서 또 누굴 얘기하냐면요. 우리 김현정 제2차장에 대해서 김현정.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의료 쪽에 맡은 사람인데. 이분에 대해서도 사람은 진짜 민족주의자 같아. 제가 볼 때 그래요. 이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을 한다. 그러니까 아주 일본은 자기 나라 주권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러면 강경파 나쁜 놈 그리고 친일 정권이나 또 나베나 이런 토착 외구들은 애국자 이렇게 부르는 건가요? 자기 입장에서 그런데 왜 남의 입장을 전혀 생각지 않나요, 저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이런 말 드리면 일본에 그래도 아무리 자기가 그 일본 이익을 위해서 우익이지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아무리 부정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일본 정부가 똥을 왕창 쌌는데 그 똥을 치우지 않고 그 뚜껑으로 이렇게 덮어놨다 여태까지 계속. 근데 그거를 똥을 치워야 되는데 그냥 뚜껑을 덮어놓으니까 계속 냄새가 풍겨가지고 결국 이거를 근본적인 똥을 치워야 되는데 뚜껑만 덮어놓고서는 계속 이게 나가면 결국은 일본은 그야말로 심하구니 섬나라로서 고립될 것이다라고 굉장히 불안했던 얘기를
솔직히 저한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 친일 정부가 들어서지 않고 일본을 제대로 우리는 반일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일본 보고 제대로 바른 자세로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자세를 하라 하는 정부가 들어서면 일본이 망한다.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려워진다. 고립된다 이거죠. 국제사회에서. 고립된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를 물귀신 같이 끌고 가서 친일 정권을 만들어야 그쵸. 자기들이 고립 안 된다. 네. 우리가 막 가서 니들 우리 위안부 징용 막 잘못된 걸 막 이렇게 까발리고 전에 우리가 까발리는 거 많이 했는데 까발리고 이러면 자기들이 고립돼서 네. 위태롭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친일 정부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계속 그렇게. 근데 더군다나 거기서 만일 민족주의자로 보는 조국이 대통령 되면 우리 이제 큰일 난다. 이래서 조국에 대해서 저렇게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추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 우익들도 어차피 이게 세월이 이제 계속 세월이 지금 한 100년 이상 지나가면 어차피 세대가 거치면 다 이 똥 냄새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한 건데 결국 우리 정권이 소위 말해서 이 한국의 국격이 올라오면서 강한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강한 국가 되면서 정부도 민족주의자들의 정부가 되면서 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거죠. 일본.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일본의 입장에서 심각한 위기에 위기에 봉착한 봉착해서 거죠. 예. 억지를 부려서 우리 내정 간섭도 하고 토착 왜구들을 뒤에서 부축해서 선동을 해서 예. 조선일보, 또 중앙일보 등등 이런 토착 왜구성이 있는 언론과 또 실질적으로 토착 왜구 자유일국당이라도 불리는 자한당의 일부 단은 아니고 국회의원들을 또 나베도 부축해서 이렇게 우리를 자기들의 손아귀에 쥐려고 한다 이렇게 그 내용 더 분석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김현정 차장님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분이 어렸을 때 일본에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굉장히 강력한 민족주의자, 강한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를 끌어가는데 굉장히 뭐라 그러죠? 외교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을 많이 했어요. 원래는 토착 왜구들이 다 분석해서 보내준 거지. 예. 그러니까 제가 일본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일본의 한국에 대해서 잘 아는 소위 말해서 제1 동포들도 많이 있고 또 한국 국적을 가지면서 일본에서 교수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또 토착 외구들 제가 옛날에 밀정과 같이 예? 그런 인간들이 계속 한국 정부의 여러 가지 면을 아주 분석해서 계속 그 정보를 집적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놓은 거 있기 때문에 한국 사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보면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해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보고하기 전에 일본 아베한테 보고 먼저 하고 보고하는 그런 공무원도 있을 거다 보여. 저는 그 정도까지. 근데 저는 진짜 제가 만약에 제가 정부 당국자라면 있잖아요. 최소한 3급 이상의 공무원,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들은 다 전수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의 좀 반민족 세력들, 이게 소위 말해서 그냥 쉽게 일본 간첩이라고 그러세요. 간첩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간첩이라고 아니 정보를 빼내주면 간첩에 하나를 빼내줬어도 그거 자꾸 용어를 선동하게 좀 일본 간첩 전수조사 해야 되는데 전수조사에서 국정원은 뭐 하는겨? 예. 국정원이 왜 있어? 간첩 잡으라고 있는 건데. 예. 사실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 네. 우리가 정부뿐만이 아니고 국책기관에도 있잖아요. 이런 인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얘네들은 일본어는 내꼬 가불인데요. 이 일본 애들은 고양이 탈을 썼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양의 탈을 쓴 늑대죠. 이런 인간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빨리 척결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위태로운 나라입니다. 사실. 김현종 지금 제2 무슨 차장이죠. 제2 차장님.
그분은 노무현 정부 때 한일 FTA를 보고받고 예. 분석한 결과 예. 이건 나라 팔아먹는 짓이다. 예. 이건 우리가 이익 될 게 없다. 예. 일본이 우리한테 막 경제 침략을 발판을 만들어준다고 그냥 잘라버리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 한 건데 정말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일본에서 분석하는 건 조국 법무부 장관도 민족주의자, 김현종 제2 차장도 민족주의자. 그래서 또 조국 같은 분이 또 다음 대통령 되면 일본은 망한다. 우리가 고립된다. 망한다가 아니라 고립돼가지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고맙습니다. 예. 명절을 잘 보내시고 다시 예. 한번 추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추석들을 잘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는 기필코 그 어떤 그 자주성 있는 뭐 민족주의자라까지 없어도 그냥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우리는 아주 쉽게 일반 상식을 가지지 않은 박근혜나 이명박 희대의 사기꾼들이 또 그 모질이 박근혜가 대통령 되는 건 안 된다. 다음에 혹시 나경원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될까 제가 우려하는 바다. 일본은 쌍수를대로 환영하겠지만 그래서 계속 안 된다. 계속해서 김현종이나 이런 분들 일본에서 제일 싫어하는 분이 지금 김현종이나 조국 또 뭐 국무총리도 아주 싫어해요. 그렇다. 일본에서 싫어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환영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죠. 제가 뭐 이 내용을 소위 말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들으면서 이렇게 쭉 이 대화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쉬울 텐데. 얘네들 그 맨 마지막에 이해하기 쉽게 지금 하세요. 여기 유튜브는 이해하기 쉽게 초등학생도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계속 하세요. 시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그래서 지금 다음으로 뭐 제가 요 결론 이렇게 뭐 얘네들 얘기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여태까지 자기들이 쌓아온 100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토착 외교가 지배했던 이 긴 시간을 이 문재인 정권 5년이 5년으로 다 바꿀 수 있느냐? 이놈이 제가 볼 때는 아직 일본 이놈이 누구예요? 어떤 놈이에요? 그놈이 이름 좀 한번 아버지 이름 좀 불러주세요. 뭐 대표적인 일본의 그 구구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 그러는 거냐면은. 저희 여태까지 쌓아온 긴 이 100년의 세월, 그러니까 자기들이 쌓아온 이 친일 토착 외교의 세력에 의한 100년의 정권을 문재인 정권이 5년으로서 이거 전부 바꿀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되지. 100년 동안 친일파들이 지배했던 대한민국을 5년 동안 무서운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바꿀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20년 해야 된다. 최소한 30년 해야 된다. 다음에는 더 민족주의자가 대통령 되고 해서 쟤네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일본이 저렇게 100년 동안 우리가 지배했던 황견이 지배했던 대한민국을 문재인 정부 5년에 바꿀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저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우들을 일본의 극우들의 생각이에요. 자기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만들어온 이 한일 구조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5년에 무서운 말이네요. 5년에 다 바꾸겠느냐? 못 바꾼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국이나 아니면 김현정 차장과 같은 그런 분이 이제 그런 사람이 또 계속해서 정권을 잡게 되면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는 이제 그 결론을 맺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조국 같은 사람이 이제 계속 강경파로서 나오는 한 한일 관계는 이제 계속 앞으로도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한일 관계가 평행선을 달렸을 때 일본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해요? 일본이 불리하냐, 한국이 불리하냐 이런 대립 관계가 되면 일본이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이 항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은 아니면 일본이 좋지 않을 거다. 어떤 쪽에 더 여론들이 더 유리하게 나오나요? 일본은 아직도 자기들이 그 경제 대국이고 한국은 결국은 손을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에요.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본은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더욱더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불매운동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돼요. 불매 더 해가지고 일본 여행도 지금 아직도 좀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일본 여행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뭐 제로까지는 안 되겠지만 좀 호소 좀 해주세요. 예, 최소한 어차피 아주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정말 일본 가서는 안 돼요. 일본 여행 자제하고 일본에 가서 돈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뭐 전범 기업이라든지 최근에 경기도 의회는 전범 기업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붙이는 걸 이렇게 의결했다고 하는데 그런 작업이 한국 내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태까지 너무나 착취를 안팎으로 당했습니다. 안팎으로. 예? 일본 애들이 가마우치 경제 해가지고 우리가 수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걔네들이 이익을 엄청나게 챙겨갔어요. 상대적으로 소재, 장비, 부품 팔아가지고 우리가 세트를 많이 팔면 팔수록 얘네들 상대적으로 대한 흑자를 엄청나게 냈는데 이제 그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일본 애들이 대놓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가마우치 경제로 많이 빼먹고 게다가 여행까지 와가지고 이중으로 돈을 벌게 해줬는데 한국 사람들이 최근에 이 사태로 인해서 이제 그 이중 구조가 깨지게 됐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일본한테 너무나 퍼다주면 안 돼요. 너무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일본 제품 말고도요 좋은 제품 한국 제품 너무 좋고요. 난 그래도 다른 외국 제품 쓰고 싶다고 한국 제품 좋다고 했는데 네. 일본에서 한국 제품 많이 팔아주나요? 안 팔리죠. 좋은데 왜 안 팔려요? 이거 좀 맞지 않잖아요. 어떤 그게 일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불매 운동 하듯이 일본 애들은 아주 그냥 옛날서부터 계속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 예. 한국제 불매 운동은 이미 해왔다. 이미 해왔죠.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본은 우리 물건 안 사줘요. 우리가 일본 물건 안 사는 건 불매 운동이 아니라 그냥 같이 똑같이 하는 거라고 보고 우리가 일본 제품 안 사는 거는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다. 맞죠? 이렇게 계속해서 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외국산 제품의 무덤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있을 때 제가 이제 격동의 세월을 겪는 일본 그 시대에 제가 90년대 초서부터 90년대 말까지 제가 일본에 체류했었는데 그때 일본 애들 마음은 뭐냐면요. 결국 원자탄에 의해서 미국에서 패망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대 미국하고 전쟁은 끝나지 않았었어요. 일본 애들은 계속 전쟁 중이었어요. 그걸 경제적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90년대 초에 제가 92년도에 일본 서점에 가장 많았던 책이 어떤 거냐면요.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본인이라는 책이 그런 유의 책이 가장 베스트셀러였어요. 지금은 혐한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일본 애들이 그런 민족인데 어쨌든 그렇게 오만방자했다가 버블이 깨지면서 미국 애들이 소위 말해서 양털 깎기 시작한 이후로 그냥 폭망해가지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는 중인데 그때 그렇게 오만하게 얘기할 때 그런 마음가짐이 뭐였냐면 자기가 세계 제1위라고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폭락해가지고 지금 추락하고 있는 거지 계속. 끝이 안 보이죠. 추락의 끝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일본의 구구는 끝났다. 그거 발버둥 쳐봐야 복구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은 우리의 원전도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우리는 하나라도 터지면 우리는 진짜 민족의 운명이 달린 겁니다. 우리한테는. 일본이 그렇듯이. 그래서 저는 원전 굉장히 반대예요. 어쨌든 제가 약간 셌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일본 애들이 미국하고의 그 전쟁이 총으로는 졌지만 경제로 해서 이기려고 하다가 결국 망했잖아요. 미국 애들한테 또 망했는데 일본은 그런 극우적인 그런 세력은 그때 척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천황제가 있는 한 절대 안 변해요. 이번에도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만은 내각을 개편하지 않습니까? 내각 개편할 때 여러분들 보세요. 그 옆에 아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왕이 있어요. 왕이. 그래가지고 원래는
내각의 그 우리 뭐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우리 장관급을 임명할 때 그 국왕한테 임명장을 받아요.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얘네들은 국왕을 굉장히 이렇게 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안 그래도 이따 이번 일본 개각에 대해서 다시 이제 방송을 할 거고 이제 이 부분에 일본인들의 그 한국을 바라보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두려워하는 이런 얘기를 쭉 해왔어요. 예. 마지막으로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론을 좀 내려주시고 예, 다음 예. 주제로 넘어가죠. 예, 제가 이제 그래서 대표적인 제가 요 기사를 잠깐 보여주세요. 예. 일본에 뭐 여러분들 그 저기 들어가서 했잖아요. 구글링 해가지고 야후 재팬 쳐셔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 구글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기사가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거 아무거나 쳐가지고 요즘은 참 좋아가지고요. 구글링에 이렇게 딱 보면 번역을 이게 번역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번역해서 보셔도 돼요. 저는 이게 근데 이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렇지만 거의 뭐 그 전체 뜻은 그 다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그 참고로 대표적인 기사를 이렇게 하나 올려봤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석간 후지예요. 후지에서 나온 건데 얘네들의 대표적인 뭐 이거 많이 보죠. 일본의 대표적인 거니까 거기 뭐라고 하냐면 다만에기 법상, 예? 강행 임명, 한국, 문정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번에 그 지소미아 파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한테 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뭐냐면 반미로 이게 진행해가지고 결국 그 나락의 길로 가고 있다. 그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봐요. 종북 친중파 중심의 인물을 기용했다. 그래서 일본한테 경제하고 그래서 한국의 경제하고 외교 안보에도 직격탄을 가할 거야.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조선일보 일본어판 아니에요? 이게 얘네들 노트예요. 이게 예. 제가 그래서 이거 중앙일보 하나 올려봤어요. 네. 중앙일보에서 올린 거 이렇게 얘네들 일본어판 이게 올렸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앙일보에는 이런 거 기사 여러 개가 있었는데 조국에 대해서 뭐냐면 조국 아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아들이 아니라 딸이죠. 이게 네. 뭐 서울대, 네. 고려대 뭐 그러니까 요즘 이 장관 임명에 대해서 있잖아요. 서울대고 고려대고 뭐 계속해서 연세대도 16일 조국의 촛불했다. 촛불 사임을 요구하는 그 데모했다. 그 얘기를 중앙일보 판으로 해가지고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한 건데. 네, 하여튼 그리고 그 밑에 그거는 뭐예요? 요거는 그것도 좀 얘기해 줘.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지금 윤석열 검찰이 있잖아요. 얘가 지금 검찰의 다닥가이라고 그랬어요. 문정권 대책의 검찰의 싸움 해놓고서 뭐냐면 핵심은 펀드 의혹이다. 지금 조국 예? 그 펀드 있잖아요. 아베 펀드나 좀 쓰지. 이런 아베 마누라는 온갖 비리를 저질러도 말도 못하는 일본 언론이 참 남의 나라 그 소식은 이렇게 부정에 대한 소식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관련 이렇게 쭉 보면은 다 그런 거예요. 화석하면 조국을 둘러싼 부정 의혹. 뭐 처음으로 체포될 자의 가능성이다.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놈들이네. 이놈들이 그런 거고. 체포되라고 지금 고사진에 일본 놈들의 간악함은 참 대단하다. 그렇죠. 예. 뭐 아까 제가 올린 거 그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기사뿐만이 아니고요. 동영상으로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면 진짜 웃겨요. 그래서 저는 몇 개 들어보다 다 논지가 똑같으니까 하나만 들어봐도 다 알아요. 하여튼 이 정도로 이 한국에 대해서 있잖아요. 많은 기사가 올라와 있고 진짜 이 한국에 있는 신문을 보는 것보다 일본 신문을 보는 게 한국의 사정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일본 내 언론들의 보도 행태들을 지금 분석해 봤는데 여러분들 이해 되셨죠? 다음에는 이번에
예, 새로 11일. 네. 아베가 내각을 개편했는데 개편했어요. 개각했는데 예. 전부 반환파로 뭐 역사 왜곡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제 야스쿠니 시사 곡물 담당 네. 뭐 이 망언한 사람들로 해서 우리가 단단히 각오를 다져야 일본과의 어떤 전쟁, 경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 심지어 지금 일본은 그렇죠. 이게 지금 침략을 하기 위한 시초로 지금 이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또 분석도 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있습니다. 그러면 아베 개각에 대해서 좀 한번 어떤 인물들이 아베 주변으로 모여들었는지 우리가 봐서는 쓰레기들만 모인 것 같던데 한번 분석해보죠.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죠. 예, 그래서 11일 날 단행된 그 아베 내각 때 인물들 보시면은요 쭉 올라와 있어요. 제가 여기 하나 좀 말씀해 주세요. 인물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총평을 하자면 뭐냐면은 그냥 그 밥에 그물이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노 아베냐 노 재팬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초심님과 같이 뭐 전략적으로는 노 아베를 지금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노 재팬으로 갈 수밖에 없다. 노 재팬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개각을 했지만은요 그 인물의 그 밥이라 이거죠. 지금 얘가 이거 단행하면서 부르짖는 게 얘가 아베죠. 네, 아베. 이놈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놈. 이게 아베가 그러니까 뭐 저 요즘 계속 아베 하다가 나베랑 자꾸 헷갈려가지고 아베. 나베는 국내에 있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고이즈미 준지로 얘가 이제 막 지금 젊은 소위 말해서 얘네들 말로 왁같대. 그러니까 젊은 애로 30 몇 살입니까 지금? 38살이잖아요. 뭐 다음 총리 불망에 오른다면서요. 제가 보세요. 아베, 그다음에 고이즈미, 그다음에 뭐 아소다로, 고노 이놈도 다시 기용했잖아요. 고노는 건방지고 시건방지고 우리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쭉 보면 무슨 생각하냐면요, 그놈인데 어떤 인물이 이제 주로 올라왔냐 하면은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면 잘 알 수 있는 내각 개조라는 그런 일본 쳐가지고 보시면요, 그들의 신상에 대해서 뭐 어떤 성격이고 이런 게 요걸 이렇게 클릭하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나중에 보시면은 참고하시고요.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본은 중세적인 신분제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들 지금 새로 들어온 내각들 있잖아요. 쭉 보면은 옛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31 부대원들의 그 전범들이 일본 전역에 쫙 퍼져가지고 지방자치 지방 정권뿐만 아니라 중앙 정권의 관료뿐만 아니라 지방 정권, 그 다음에 각종 재계, 학계, 하여튼 이 주도 세력이 일본의 기득권 세력을 꽉 채운 게 전범과 그 후예들이에요. 근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있잖아요. 이 중세적 신분제가 계속 유지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일본 내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어떤 중세적인 신분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일본의 융심리학 석학자인데요. 가와이 하야오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은 어떤 이런 이 중세적인 신분 사회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신분의 벽을 뚫고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런 전혀 못 느꼈잖아요. 제가 90년도 초에 갔을 때 이런 말이 많이 돌았었어요. 일본은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들은 가난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라도 가난해졌어요. 다 망해가지고 부채율이 굉장히 높죠. 300% 가까이 될 거리 200 얼마. 그러니까 돈을 많이 찍어놔서 지금 이제 나라도 이제 가난해졌는데 제가 있을 당시만 해도 90년도 초만 해도 그때는 나라라도 부자였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어쨌든 이게 뭐냐면 일본의 중세적 신분제가 그대로 남아가지고요. 지식계급, 일반 서민 이게 확실히 구분되는 사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 여행 가서 딱 보시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되게 부자, 그러니까 G3라는 어떻게 거대 규모의 경제 이 대국이고 뭐 이렇게 규모가 큰 나라인데 이렇게 일반 사람들 얼굴도 보면은 되게 가난해 보여. 이렇게 좀 이렇게 가난해 보이거든요. 사람들 이렇게 지하철 타서 이렇게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다 시쭈리합니다, 진짜. 이게 되게 그 부자 사람,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수준이 올라오면은 굉장히 좀 한데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보면 되게 시쭈리하거든요, 다. 경제적 수준이 그러니까 국민들 민도는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왜 데모도 않고 촛불 집회도 안 해요?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 그러니까 그 우매화 시켜가지고 그냥 사람들 굉장히 길들여가지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우민화 네. 정책인데 옛날 일제 때 우리를 우민화 정책으로 그래서 요번 그 개각들 보면서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그 제가 왜 아베가 아니고 노 재팬이냐. 이 계속 신분에 의해서 계속 유지되는데 이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정치가도 계속 세습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이즈미 준지로. 이 사람이 누구냐? 고이즈미 수상 알죠? 옛날에. 이분. 제가 올렸어요. 예. 이 사람 아시죠? 아주 95년도 옛날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얘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수상서부터 얘가 한 일이 뭐냐면은 계속 저기 가서 야스쿠니 신사에 이놈이 그 재임 동안에 끝까지 참배한 그놈. 아주 이놈이 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놈 저놈이지 다른 방송은 안 됩니다. 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다음 차기 수상으로 이제 부상을 시키고 얘가 아니 국내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 아들이 국회의원 출마해도 말 많을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지 참나 우리가 좀 많이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웃기는 게 아직도 그 중세 신분집처럼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지고 이 아들이 지금 다음 정치로 또 우리 지금 망언했던 우리나라 지금 고노 외상 있잖아요. 이 아버지가 고노헤이 요헤이 이 수상이에요 옛날에. 이 아들이에요. 계속 그 아주 싸가지 없는 놈, 고노 수상. 말 함부로고 한국 사람을 눈 아래로 깔고 보는 고노가 또 그것도 세습이에요. 일본은 세습 아니면 정치 못 하나요? 거의 그러니까 못하는 건 아닌데 아주 미개한 민족이구만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는 우리보다 한 5단계는 떨어져 있는 미개한 야만인족 속들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일본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굉장히 우수한 민족.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소위 말해서 굉장히 열등한 민족이었는데 역사 왜곡해가지고 계속 자기들이 우수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착각시켜가지고 여태까지 잘 버텼어요. 잘 왔는데 이제 그 현실을 깨닫는 거죠. 거의 한계에 달했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저렇게 나는 저 젊은 사람도 그 세습한 그런 뭐야 뭐 아들이라고 유능하면은 정치 말라는 건 없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도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아들 국회의원들 여러 명 있는데 저기는 뭐 2대, 3대 막 4대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와이 하야오라는 이 가와이상이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 사회 그 세습에 대해서 아주 특히 심한 게 정치가가 이제 세습이 아주 심한데 이 정치 가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습 의원, 아까도 말씀드린 그 세습 의원이 아들, 딸, 며느리, 사촌, 양자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2대 이상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치 가문을 따져보니까 380개나 존재한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게 380개나 존재하고 우리가 이게 자민당뿐만이 아니고 사회당도 13개나 존재하고 공산당조차도 공동당은 없네. 6개. 야, 이거 정말 충격적이다. 저 시청자 여러분. 국회의원을 세습한 게 정치 가문이 380개. 참여원이 몇 명이에요? 참여 몇 명이죠? 한 200, 300 몇 명인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세습화 됐네 이 나라는. 내가 보니까는 정치적으로 미개한 나라 일본이네. 그래서 제가 그 일본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 알아왔던 일본이라는 거에 대한 그 뭐랄까 환상이 깨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제가 그러나 일본의 그 우리가 이제 환상이 깨지면서 일본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무식한 놈들이 뭐 돌진할 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단체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반한 그러니까 혐한 쪽으로 돌아서 가지고 좀 계속 밀고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일본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있는 토착 외고 지금 우리 초심님 같이 응징을 하는 여태까지 너무나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응징을 안 해왔잖아요. 저 응징문화연구소가 곧 출범 그래서 많은 사회적으로 행동하는 분을 모아서 할 거고 여기 시청자 중에 나보고 친중하는데 저는 친중도 아니고 친일도 아니고 뭐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면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평화로운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지 일본 얘기하면 친중이냐 하는데 이거 완전히 미친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친중 중국도 뭐 친하게 되면 친하고 일본도 잘하면 친할 수도 있지 이런 나쁜 짓을 하니까 우리가 일본을 비판하는 거지 일본이 과거사 잘못했다 독일같이 사과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 안 하고 하면 우리가 반일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미국도 우리한테 잘하고 가스라 테프트 미락 같은 짓을 또 하면 그래도 미국 잘못한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건데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민족을 중심으로 저는 극우 우익주의자라 우리 민족한테 잘하는 사람은 내가 칭찬하고 못하는 사람은 욕하는 거지.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북한도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그거들은 지켜야 된다 생각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친중 얘기하는 이 정신 나간 사람들 니들은 그럼 뭐냐 친일이냐 친미냐 이런 토착외구나 그러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서울에서 와서는 우리는 민족주의자고 극우 언론이니까 뭐 계속하세요. 그래서 김현정 차장님의 한 말이 되게 인상에 깊은 게 뭐냐면 자신은 어떤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익, 국격 그거를 위해서 자기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다는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그분이 저는 조국 대통령이 된다면 차기는 그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김현정 차장님이 대통령 되시면 정말 우리나라 국격이 달라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그분의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내용을 보세요. 옛날에 통상 협상할 때나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이분이 진짜 그 애국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될 때 정말 나라의 그 격이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근데 하는데 내가 궁금한데 일본에서 지금 아베 뒤를 이어서 수상이 되면은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기 역사도 통렬히 반성하고 이럴 분 일본에 한 명이라도 인물 추천을 하면 누가 있나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보세요. 제가 이 얘기 하고 싶어요. 진짜 말 나왔으니까 옥수씨님 말씀하셨으니까 옛날에 얘 있잖아요. 고노 수상. 고노하고 무라야마 있잖아요. 무라야마. 이거 얘기해야지. 좀 이번에도 발언말 하는 사람도 하나 있던데.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우리 일제 침략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고 인정해야 된다고 하고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고노 이 무라야마 고노 무라야마 다마라는 그거 지금 있었잖아요. 부정하고 있잖아요.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일본의 그 정신 구조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다때마의 혼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시류에 맞춰서 그래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민족이 누구냐? 일본이죠. 일본. 뭐 필리핀 거짓말 잘한다는데 말도 안 필리핀보다 되지. 필리핀은 대놓고 그냥 즉석에서 자기 어떤 그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일본은 음흉하게 속에다가 칼을 숨기고 거짓말한다 이거죠. 그 상황에 맞춰서 그때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애들이 일본이에요. 가장 믿을 수 없는 민족이죠. 왜냐하면 얘네들 이때는 그렇게 2015년 6월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자기네들은 전면적으로 바꿨잖아요. 제가 이거 기사 올렸어요. 무라야마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침략 식민 지배 사실에 대해서 속죄하는 마음을 보여줬나요? 옛날에 한번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그 일본 경제가 이렇게 추락할 때죠, 계속. 근데 지금에 와서는 뭐 완전히 그야말로 뭐 적반하장이잖아요. 그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진짜 손바닥 뒤집지 확 바뀔 수 있는 게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의 그
정치가나 아니면 일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항상 거짓말할 수 있는 애들이 일본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죠. 예? 일본 애들이 항상 간교를 펴가지고 그 로비해가지고 미국 요번에 볼턴 아웃됐죠. 걔네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한 한국 정책할 때 맨날 얘기하는 게 한국 사람 믿을 수 없다는 믿을 수 없는 민족이라 그렇게 맨날 간교를 피잖아요.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사실은 일본인데 우리도 또 그렇게 많이 걔네들한테 쇠뇌돼 가지고 그렇게 믿는 바보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가장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 잘하고 그때그때 맞춰서 그냥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이중적 정신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민족이 일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저는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이게 시작됐거든요. 경제 전쟁이. 여태까지 이렇게 우리나라가 국격이 그러니까 경제적 규모나 국격이 올라온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똘똘 뭉쳐야 됩니다. 지금 비상사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반도체 소재라든지 이런 거는 하루아침에 독립이 안 됩니다. 시간 걸려요. 최소한 제가 최소한 1년. 제가 아주 완벽하게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안정적으로 되려면 2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그 정도한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노 아베라는 것도 지금의 현 상황에서는 노 아베 정권도 외쳐야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결국은 우리가 노 재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지금 불매운동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일본 여행 안 가야 됩니다. 진짜로. 일본 여행 걔네들 별로 타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심각해요. 일본이 그렇게 녹록한 경제 상태가 아닙니다. 규모적으로는 굉장히 크지만 속 알맹이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허약한 체질로 바뀌어 있어요. 계속 지금 돈을 찍어내가지고 방어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지 모릅니다. 지금 미중 무역 미국이 중국한테 이게 무역 보복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이게 지금 경기가 하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에서 과연 누가 가장 피해 보느냐? 우리도 많이 피해 보지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또 지금 얘네들이 흑자를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여태까지 잘 빼먹었죠. 예? 진짜 수없이 갖다 바쳤습니다. 예? 이 구조를 지금 탈피하는 원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됐다고 보고요. 우리가 여기서 똘똘 뭉쳐가지고 그야말로 경제적 독립, 국격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독립도 해 나가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이 서울 방송의 초심과 같은 현재 우리 토착이고 응직하고 우리 내부의 내부의 간첩들 다 몰아내고 정말 그야말로 살기 좋은 나라 정말 다음 세대에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나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결국 우리가 일본의 경제적인 어떤 여행 같은 걸 가서 돈을 쓰면 아베가 군국주의와 그 돈이 무기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침략에 도움을 준다. 그렇죠. 과장된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결론은 이렇다. 결론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계속 군비 확장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그래서 이번 개각을 보면서 저도 어제 개각 기사를 썼어요. 야밤에 그걸 보고 정말 하나하나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임명이 됐어요. 면면들을 우리가 자세히 지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섰잖아. 얘가 이제 일본 사람들은 있잖아요. 감정을 확 드러내면서 이렇게 왁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야,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이렇게 막 삿대질하고 욕하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자제하는 문화예요. 일본 애들은. 그런데 그렇게 자제 안 하고 막 짓거릴 수 있는 애들을 대거 포진시켰어요. 자제 안 하고. 그러니까 원래 똘똘로 보였다. 네, 나 같은 사람들이 내각을 꾸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은 정말 무서운 얘기라 나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내각을 꾸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각 들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일본 사람 제가 이거 하나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기 아들이 어떤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은 많은 문상객들이 와가지고 왔을 때 네. 그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엉엉 우는 거를 굉장히 창피합니다. 아, 절대 그렇게 그 내가 감정을 본심을 드러내지 아니, 그 않는다. 감정을 확 드러내가지고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번에 얘가 고노 이 외상했을 때 이게 외무 대신했을 때요. 이 저 우리 대사관 그 대사를 불러놓고서는 막 뭐라고 그 저 야단해. 굉장히 그러니까 막 중간에 말을 끊고서 굉장히 결례를 범했잖아요. 예. 일본의 어떤 그 일본의 문화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실례예요, 이게. 그가 그 예의를 완전히 버리는 행위잖아요. 어떤 그 외교적 결례뿐만이 아니고 그 문화 자체로도 봐도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도 저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그렇게 그 말을 끊고서 이렇게 막 해도 되느냐.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아주 창피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거든요. 예. 근데 요번에 개각된 사람들 보면은 다 그런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 제가 볼 때는 걱정이네. 이 개각돼가지고 이제 이 아베 정권이 끝날 때까지 아마 망언이 아마 수없이 나올 거예요. 얘네들 막 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일본 말로 말하면 카또 나때 그러니까 막 확 짓거린다는 그러니까 확 화가 돋아가지고 막 짓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 놈들이 지금 대거 망언 제조기가 대거 이렇게 앞에 섰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베 수상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안정된 정권이죠. 자기 그 똘마이 소위 말해서 그 개들로 자기들이 잘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애들만 이렇게 다 포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뭐 그 밥에 그물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성격상으로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도출해서 막 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거 포진했기 때문에 우리와의 앞으로의 관계는 굉장히 격한 상대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반대가 없는, 그러니까 소위 내부적인 반대의 소리가 없는 안정적인 정권을 구축했고요. 얘네들이 지금 최고로 목표하고 있는 게 뭡니까? 결국 개헌이거든요. 지금 민자당뿐만 아니고 개헌에 우리가 생각할 때 개헌에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는 야당 세력 있잖아요. 결국 저는 야당도 결국 개헌에 찬성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 개헌을 단행해서 성공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 공민당이 지금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인데 얘네들 자민당과 함께 여당 편에 있는 공민당이 개헌의 반대 세력인데 글쎄요, 실제로 개헌 투표를 만약 상정해가지고 했을 때 과연 반대할까? 저는 결국은 과반수 넘어서 야당 표가 결국은 그 찬성표로 돌아서가지고 개헌에 성공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공명당 문제는요. 네. 내가 그 창가교회 SGI 쪽에 이 얘기를 해서 들었는데 네. 분명히 반대하기로 했고 공명당이 만일 SGI 오늘 내가 그 일년 종정이라고 일본 전범 불교 영상을 올렸는데 SGI 분이 가서 거기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그 일년 종정과 다르다. SGI는 뭐 일제를 반대했다. 같은 뿌리인데 갈라져 나왔는데 해서 지금 제가 그 공명당을 만든 SGI 쪽에 많이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일본 경제 침략 입장은 뭐냐 아직 안 나왔는데 저건 나왔어요. 개헌은 분명히 반대한다. 개헌을 반대한다고 얘기했어요? 네, 반대하지 않으면 여기 대한민국에서 1년 종정을 모조리 몰아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여튼 저는 소위 말해서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의 말은 저는 안 믿어요. 일본 사람이라 한국에 있는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여튼 그거 안 믿죠, 못 믿죠. 뭐 일본 사람들 믿지 말고 우리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막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각 종교까지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활용을 해서 거기 압박도 가해야 된다. 서울의 소리는 지금 그걸 진행 중이고 계속 입장을 들어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서울의 소리는 그냥 구석구석 다 다니면서 해봐요. 알지도 잘 못하면서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초심님하고 우리 응징하는 이런 방송에 나와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일본과 우리의 그 차이점은 정말 그 뭐냐면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우리가 너무나 다른 민족이고 그다음에 일본이라는 게 항상 우리를 밟고 도약을 했거든요. 항상.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원래 지금 그 태평양 전쟁에서 졌을 때 미국이 원래 그 일본은 그냥 농업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 완전히 그 폭격해가지고 그야말로 건물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냥 다 폭격했는데 우리가 전쟁 나는 바람에 6.25 전쟁 나는 바람에 얘네들이 그야말로 뻘떡 일어섰거든요. 그래서 그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항상 일본한테는 한국이라는 게 자기네들의 도약의 발판이었어요. 항상 여태까지.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남북 평화 통일 이게 된다면은 얘네들 정말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최악이에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그걸 막기 위해서 하여튼 발광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요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현정 차장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 쭉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평화 통일을 향해서 지금 지향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현 정부가 뭐 약간 그 불만족스러운 부분 없지 않아 있어요 가끔. 그러나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저는 100점 만점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입장에서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태까지 이런 정보 없었잖아요. 밀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추석 즐거운 추석에 뭐 이런 정치적인 말씀 계속 드렸지만은 그거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건 지금까지 조국 문제 때문에 일본을 잊어버리고 지금 지표도 없고 어떤 SNS에도 맨 조국 기사만 나와서 우리는 분위기를 전환해서 추석에 어떤 그 친척들 만나면은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달라. 지금 국군이 걸린 문제인데 조국 문제는 이제 이걸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조국한테 달렸어요. 조국 장관이 잘하면 잘한다 칭찬받을 거고 못하면 못한다 욕먹을 거고 이제 조국 장관한테 우리가 맡기고 알아서 하시라고. 지금 일본의 불매운동이나 일본의 내각 개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이번에 내각 개편이 어떤 자들로 이루어졌는지 제가 서울의 소리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이걸로 추석 그 여론을 좀 해주죠. 한국 때리기를 일삼았던 구국 인사로 채워진 아베 개각은 반한 내각. 역사 왜곡과 경제 침략 등 어떤 얘기 제가 쓴 거예요. 한일 갈등이 한층 베껴왔지. 격화될 것이며 토착 왜구들이 더욱 준동할 것이다. 이렇게 그림 보세요. 토착 왜구 옆에 있지 않습니까? 아베. 이런 거 그림 올릴 수 있는 건 서울의 소리만 가능하고요. 구구 일본 총리 아베 신조가 11일 구구 성향의 측근들을 종용한 개각 및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역사 왜곡과 경제 침략을 등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한층 격화될 뿐 아니라 국내 토착 애거들이 더욱 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죠. 내가 분석한 겁니다. 이건 예상되죠. 이렇게 토착 애고 맞습니다. 옆에 보이시죠? 이게 바로 토착 애고입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뭐 조국 요거 좀 여기 보고 이거 좀 추석 민심에 좀 이거 정확한 팩트니까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는 정권의 핵심적 역할을 해온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뺀 강로 17명을 좀 괜찮은 사람은 빼버렸어요. 좀 뭐 말 한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사람은 빼버렸어. 아소다로 이놈들 다 똑같은 놈들 요시히데 뭐 이런 놈들. 이번 개각에는 그동안 역사 왜곡에 앞장서거나 한국 때리기를 일삼았던 인물들이 대거 입각했다는 점에서 반한 내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구 내각, 돌려막기 내각이란 비판이 나올 정도로 아베 최측근으로 채워진 이번 인사는 아베 총리가 2021년 9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조기 레임덕을 막으면서 한국과의 역사 전쟁 및 전쟁 가능한 국가를 향한 견해 힘을 쏟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본다. 좀 읽어주세요.
그래서 우선 아니 제가 여기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읽어주고 이거 하자고. 오케이. 그래서 우선 하기오다 고이치 문무과학상은 역사 문제에서 일본의 우경화에 앞장서 왔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다마를 흔들어 온 인물로 관련 내용의 교과서 기술을 문제 삼아 출판사를 압박한 장본인이다. 그 다음에 그자는 아베를 대신해 공물을 들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북한과 관련됐다는 근거 없는 썰을 흘리고 싸가지 없는 들만 다 데려다놨네. 그래서 아베가 그를 교육수장으로 임명한 것은 역사 수정주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 저는 이거 역사 수정주의가 아니라 역사 왜곡주의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역사 왜곡. 내가 잘못 썼어요. 그거 바꿔야 돼. 다른 거 베껴오다 보니까 네. 다른 언론에 있어. 역사 왜곡을 더욱 왜곡을. 적극적으로 더 올려서 읽어보세요. 계속. 그다음에서 이거 추석 민심으로 전파해야 되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상 역시 일본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발언을 일삼았다. 그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 다마를 비판했으며 아베 정권의 비판적인 민영 방송을 압박했다. 에토 세이치 영토 저출산 문제 담당상 이런 것도 있어요. 지난 8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과거 일본에선 한국을 매춘 관광으로 삼았는데 나는 하기 싫어서 잘 가지 않았다라는 망언을 한 인물이죠. 그는 징용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베는 이번 인사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 침략을 주도하거나 강경 발언한 인사들을 내각과 자민당의 핵심 포스트에 앉혔습니다. 수출 규제의 주무부서에서 수장이었던 세코 히로시케 경제산업상을 요직인 참의원 간사장에 임명했고요. 규제 조치의 설계자로 알려진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에 기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일 갈등 국면에서 결례 외교를 반복한 고노다로 외무상을 방위상에 기용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게 얘가 지금. 외무상에서 방위상으로 갔습니다. 이제 독도 찾으러 네. 올 수도 있어. 제가. 얘가 이제 또 확,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정적으로 확 달아오르는 노민들하고 그러면 별짓을 뭔 짓을 할지 뭔 짓을 할지 모릅니다. 진짜 이제 무력 침공할지도 몰라요. 아베가 한국에 대한 강경파들에게 주요 보직을 준 것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성공했다는 인식을 유권자에게 그렇죠. 유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들 강경파는 한일 관계에 얽힌 실타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자민당 인사에선 아베 총리의 사연임을 주장하는 니카이 도시히로 이 간사장과 포스트 아베를 꼽히는 포스트 아베 그러니까 다음 아베로 꼽히는 기시다 후미오 이 정조 회장이 유입됐습니다. 그리고 아베의 측근인 시노무라 하쿠분 헌법개정 추진본부장 얘가 선대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이들은 아베 총리의 수건인 전쟁 가능한 국가를 향한 개헌 추진에 힘을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나마 이번 인사에서 30대 고이즈미 신치로 중의원의 그 환경상 기용이 눈에 띕니다. 아까 제가 요거 잠깐 더 얘기하자면요. 얘네 아버지 고이즈미 주니치로 이 수상은 원폭 원전 있잖아요. 그 원전 극반대파예요. 환경. 그래서 이게 환경사로 기용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기 있는 고이즈미 의원을 전면에 내서 개헌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우리가 분석 그 기사 잘 해놨죠. 잘했습니다. 아닌데. 예, 게다가 고이즈미 의원 역시 지난달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우익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어 아베 내각의 전체적인 색깔과 차이가 없다. 다 그런 놈이네. 다 그 밥의 그물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각에서는 아베 측근들이 대거 배치돼 친구 내각,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 한국 때리기에 앞장선 극우 인물들을 중용해서 사실상 반한 내각을 꾸렸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강경 극우 인사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한일 관계가 한층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예, 한일 관계 악화됩니다. 악화될 거라고 봐요. 저는 계속 가야죠.
한편 이번 개각에서는 자민당 내 야당으로 불리며 아베를 향해 쓴소리를 했던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의 파벌, 이시바파 소속 의원들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고노 외무상, 스각 장관, 고이즈미 의원 등 포스트아베 주자들을 모두 중용하면서 이시바파를 배제해 이시바 전 간사장을 차기 총리 경쟁에서 도트시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예, 그렇죠. 예. 저는 제가 이걸 제가 읽어드린 건 아주 그냥 여러분들이 예. 이번 그 일본 그 개각이 얼마나 심각한지 추석에 가셔서 동네방네 우리 뭉쳐야 된다. 토착하고 만나더라 이런 상황이니까 그만 토착하지 그만둬라. 이렇게 하고 아베 만세 부르지 마라. 이런 것들을 전달하려고 알려준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기사 보면서 우리 일본 전 분석가가 결론을 좀 내려주세요. 이번 개각에 대해서.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밥에 그물. 그래서 그 어떤 전면적으로 내세운 사람과 또 지금 마쿠에서 있는 사람과의 그 근본적인 그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가치관이 있잖아요.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일본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범들을 척결을 안 하고 미국 애들이 그냥 다 살려주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일본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 지배층을 형성했고 그 사람과 그 사람 후손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분석한 그제로 중세적 신분제처럼 걔네들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근본은 예나 지금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 구조는 지속될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가서 일본을 그야말로 쳐들어가서 그야말로 본때를 보이지 않는 이상은 뭐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여기서 토착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의 원칙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토착이고 척결하고요. 우리는 우리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우리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일본이나 미국이나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흔들 수 없는 그런 우리 스스로가 강대국이 되지 않는 이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 외교적인 면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을 맺는다든가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하고 반격을 할 수밖에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원칙대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매운동 계속하고요. 요즘 계속 또 불매운동이 약간 느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매운동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여행 제가 볼 때는 한 1% 이하, 1% 정도 될 때까지 계속 지속해야 됩니다. 네.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그 대검찰청 앞에서 이제 뭐 공수처 설치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일본 규탄 집회도 함께 열린다니까 여러분들 공지 나가면은 참여해 주시고 저희 서울의 소리와 적폐청산 의회를 행동본부는 다음 주에 일본 규탄 집회가 없어서 저희가 일요일 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저녁 한 6시쯤에 집회를 하고 그 다음 주 28일에는 이제 시민단체들이 한다니까 그 중간에 우리가 여론을 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 해서 추석에는 적극적으로 서울의 소리는 지금 일본 문제로 기사도 쓰고 방송도 하고 유튜브 영상도 올렸습니다. 조국 그 후보자에 대한 일본 언론들의 이런 그 기사들 오늘 보시고 정말 조선일보보다 더해다 조선일보가 거기서 베껴오나 보다 이렇게 봤는데 아무튼 우리가 일본 싸움은 조국 장관 임명 싸움보다 더 우리가 결의를 다지고 우리가 장기전으로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번 개각 그 인물 봤을 때 지금보다 그 한국을 압박하는 일본의 그 망언들이 계속 나올 거고 계속 나올 정말 우리를 정말 그 화나게 분노하게 할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올 거로 보이고 지금 일본이 현재 돈을 풀어서 각
국 언론에다가 자기들이 정당성을 주장하고 이번에 경제 침략도 당연시하는 이런 그 글들을 올리고 있답니다. 우리는 좀 그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데 일본은 토착 외고를 위해서 국내에도 많은 돈을 뿌리고 있다. 이런 심정을 갖고 그 토착 외고 유튜버들 슈퍼챗 쏘아주는 것도 아베가 주는 돈의 일부도 들어있을 거다. 그래서 토착 외고들을 보면 바로바로 응징해서 이네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네. 말씀드린 거는 네. 그 원전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그 인식이 부족한데요. 일본은 제가 진짜 말씀드리지만 동경도 안전한 데가 아닙니다. 동경. 후쿠시마 원전 그 피폭 범위가요. 최소한 200km 정도예요. 그런데 일본 애들이 지금 다 숨기고 있어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사실은 그거를 발표하면은 이제 자기들이 뭐 지금 동경 올림픽 개최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난센스예요. 저는 이런 거 잘 아시고요. 일본 여행 가시더라도 할 수 없이 간다라도 예? 동경 가지 마세요. 동경 쪽으로 동북지방 뭐 저쪽으로 가서 거기 가서 뭐 드시면은 당장은 잘 모르시죠. 그게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고요. 피폭된다는 게. 그 내부 피폭되면은요. 암 걸린다, 유전병 걸려요. 유전.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10년 후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나타나면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원자력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예요. 다만 그게 우리나라에 일본 애들이 워낙 이게 잘 감춰서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안 알려져 있을 뿐이지. 지금 우리나라에 그 식품들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참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일본 여행 안 가는 그 당위성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오사카 그 근방까지 이미 다 이제 피폭된 상태로 안전한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런 거 생각하시고 일본 여행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거 아니면 예, 오늘 추석을 앞두고 오늘 방송은 추석에 어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 이렇다. 우리가 말한 건 좀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지. 저 신의 한 수 같이 그런 가짜 뉴스나 저주 방송이 아닙니다. 예. 이 아베가 욕을 하는 건 저주를 하는 게 아니고 아베가 하는 짓이 욕을 먹을 만한기 때문에 우리가 그놈이라고 얘기도 하지. 신의 한 수나 뭐 진성호 등등 안정권이 이놈들은 완전히 폐륜 저주 방송 서울의 소리는 그런 폐륜 저주 방송을 낱낱이 응징을 해서 알리도록 하고요. 요즘에는 우리가 하도 폐륜 방송이라 하니까 신의 한 수가 좀 얌전해진 것 같아요. 나 만나도 은종하고 안 달려들고 우리가 뭐라 그러면 가만히 있고 말도 안 해서 폐륜 방송이라 소리는 듣기 싫은 것 같은데 뭐 한번 폐륜 방송 했던 놈이고 지금도 가보면 썸네일에 완전히 폐륜적인 내용만 다뤄서 내용은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추석 지나면은 또 우리가 촛불하기 좋은 시절이 옵니다. 덥지도 안 하고 춥지도 안 하고 우리 촛불로 일본을 굴복시키고 토착 외구들이 반성을 하든 어쨌든 뭐 무릎을 꿇든 항복을 받아내는 이런 올 가을이 됐으면 좋겠고요. 문재인 정부가 정말 일본에 대해서 어떤 자주적인 민족적인 그런 행보를 잘 보이고 있다. 일본 전문가도 100% 잘한다 칭찬하니까 그렇게 믿도록 여러분도 하십시오. 아무튼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서울의 소리는 집비도 하고 응징도 하고 뭐 여러분들이 같이만 해준다면 뭐든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추석 정말 즐겁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추석 인사 이 자리를 빌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인사드리죠. 그렇죠. 예,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보내십시오.